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미국 국회 상원에서 보좌관 생활을 여러 차례 하신 우리 폴공 선생님을 모시고 도대체 미국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미국 국회를 가보니까 한국 국회가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달력이더라고요. 네? 미국 국회의원들은 연중에 상하야원이 언제 하고 지역구에 가는 날짜도 정해져 있고 물론 주말은 기본이고 이렇게 달력을 딱 정해놓고 하는데 이 한국 국회는 이런 게 없는데 미국은 이 달력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생각보다 워싱턴에 시간을 많이 안 보내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2023년만 해도 하원은 워싱턴에서 30주를 일을 하고 상원은 32주를 하는데 보통 한 주 일한다는 건 화수목만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구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워싱턴에 오면 그 짧은 한 일주일 동안 일을 엄청 많이 하시죠. 한국은 1년에 본회의가 열리는 게 한 37일? 근데 미국은 100일, 100회. 그러니까 무려 한 3배 정도 많고요. 그 상임위원회 횟수를 조사해 보면은 우리는 한 300회면 저기는 한 1300회. 그러면 소위원회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소위원회도 미국 국회가 한 3배 이상. 또 청문회를 보니까 우리는 인사청문회 27회인데 미국 국회는 87회. 노동 강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 차이가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미국 국회에 가보니까 국회의원 방에 벨이 있으면서 수시로 투표하러 오라고 계속 울리는 거 보고 야 미국 국회 노동 강도하고 한국 국회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상원하고 하원이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상원은 한 의원이 보통 4개 상임위원회 멤버거든요. 보통 평균. 그리고 하원은 보통 한두 개? 많으면 뭐 3개? 근데 큰 상임위원회는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원은 좀 한국 국회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기 청문회를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상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청문회가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법안 처리하는 뭐 청문회가 있고, 네, 뭐 인사청문회는 아까 말씀하시는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보통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CEO들, 뭐 장관들 부르는 그런 그냥 평소 뉴스 따라 하는 청문회도 있고, 특별히 그 상임위 관할하는 그런 쪽 뭐 외교위는 뭐 국무장관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청문회들이 있죠. 네. 청문회가 상당히 많이 우리는 여야 간 뭐 아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간사간 합의해야 되는데 미국은 청문회가 열리는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 보입니다. 하원은 보통 위원장이 정하는 거고요. 다수당이 무조건 하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고 상원 의원 위원장하고 소수당 간사가 합의만 보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청문회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니까 예결위 할 때도 막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일반 회의가 열렸을 때도 막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막 격돌을 하고 하는데 그런 청문회 같은 룰 같은 건 잘 지켜지겠네요. 그것도 또 상하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무조건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데고 상원은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그런 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한국 올 때 보면은 이 공군 비행기를 주로 타고 오더라고요. 미국은 그 출장 역할은 국방부에 넘깁니다. 그래서 보통 국방부에서 3군하고 해병대 사무소가 있습니다. 상하원에. 전쟁 지역을 가면은 이제 이게 국방부가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워낙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워낙 군사위 같은 데서는 꼭 가야 되는 장소니까요. 국방부가 리드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막상 회기가 열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일정이 많고 빠듯해서. 여의도를 미국에서는 캐피털 힐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별로 벗어나기가 힘들죠. 화수목.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역구를 가는 거고 주말에 무조건 가는 거고 그렇죠. 국회에 무조건 오면은 정말 쉴 새 없이 바쁜 게 그 미국 국회 특징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보좌관들은 힘들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일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해외 갈 때 뭐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해외를 갔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비판을 받는데 그런 거는 예측 가능한 국회가 된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그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그죠? 거의 따릅니다. 조스케줄. 아 그렇군요. 근데 보좌관들 보니까 보통 하원 의원은 보좌관을 보통 몇 명이나 둬요? 규정상 18명을 둘 수 있습니다. 예, 워싱턴 사무소 아니면은 지역구에. 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상원은 보통 주 사이즈별로 예산이 따로 나와가지고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좌관들이 보면 굉장히 그 뭐 스펙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하원은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신분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5년 정도 보좌관 근무를 하게 되면 62세 이상은 약 20년 동안 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던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불안정성을 극복하면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오래 일하는 보좌관들은 보통 위원회에서 주로 많이 찾을 수 있고요. 의원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보좌관들은 대략 어떤 사람들이 오고 진로들이 어떻게 성장 과정을 가지게 되나요? 뭐 전문인들도 많이 뽑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역구에서 많이 데리고 옵니다. 우수한 졸업생들,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좀 잘 나가는 학생들을 많이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네, 워싱턴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키우죠. 이 미국의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측면도 그 특징 중에 하나 같은데 어떤가요? 보통 상임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대단하죠.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국방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보니까 몇 개 상임위원회들은 전문위원들을 많이 못 바꾸는 체제죠. 미국은 상임위원장이 되는 게 자체가 해당 상임위에 상당 정도 일을 해야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상원은 그렇습니다. 상원은? 네, 상원은 조금 제도가 좀 다르고. 상임위원회도 해당 상임위도 꽤 오랫동안 있어야 상임위원장이 되는 걸로 돼 있던데. 네. 공화당은 좀 임기 제한이 걸려 있고요. 민주당은 그런 공화당은 보통 그럼 한 번 상임위원장을 한 몇 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아니면 소수당 간사를 총 6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하원 같은 데는 상임위가 예산을 이제 분리하면은 다수당은 3분의 2 예산을 챙기고요. 소수당은 3분의 1이니까 그만큼 인력이 더 있고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 특징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훨씬 더 노동 강도가 강하다. 일단 국회가 열리게 되면은 여의도로 말하면 여의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지역구에 다니지 못한다. 그런 것은 참 장점 같고 또 하나는 전문성. 그 국회의 전문성이 상임별로 굉장히 강화되는 건 참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예정이 없는 질문인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리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0년 대선. 리매치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후보. 그렇죠. 그렇죠. 내년 여름 미국 경제에 따라 누가 이길지 좀 다들 알 것 같습니다. 불경기면은 좀 재선하기가 힘든 그런 시스템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서는 격돌하게 될 거다. 그 결과는 내년 여름쯤에 경제 성적표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 앞으로 이제 미국, 중국의 앞으로 이 경쟁과 어쨌든 협력과 갈등 이것이 앞으로 세계 정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면에서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현명한 길이 될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한 나라는 동맹 국가고 하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좀 당연히 미국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위원연맹 이런 것을 그 워싱턴에 사무소를 둬서 그래서 공화당도 만나고 민주당도 만나고 이런 채널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조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EU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EU에서 그렇게 하고. 네, 여러 나라 미국하고 친한 나라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그 가면서 외교통일 위원장을 느끼면 답답함을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백악관에 우리 한국 특파원들도 좀 오래 출입하는, 응?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미국에 상당히 장기 체류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죠. 그런데 워낙 그 경쟁이 심하고 워싱턴 가고 싶은 선수들이 좀 에이스들이 많으니까요. 3년 이상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건 좀 힘들다고 보죠.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어때요? 일본 같은 데는 꽤 장기 근무하는 것 같은데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어떻게 워싱턴 전문성이 생기면은 10년 이상 있는 사람들도 있고. 10년 이상. 네, 지금 아마 이번 달에 임기가 끝나는 싱가포르 대사는 거의 10년 넘게 지금 워싱턴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별 파티 보니까 진짜 여야 다 오는 그런 진짜 인맥을 10몇 년 동안 많이 쌓은 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좀 사람을 오래 두고 활동만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국 국회 보좌관들과 한국 국회 보좌관들과의 이 교류, 이 시스템도 의원들 못지않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미국에서는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보좌관들 많이 해외 출장 많이 나가는 편이고 제가 보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좌관들이 해외 출장을 갈 기회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서 좀 그런 기회를 주면은 다른 나라들하고 좀 교류가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워싱턴에서 보면은 좀 여야가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오니까 그렇지도 않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뉴스만 보면은 진짜 서로 민주당, 공화당이 진짜 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런 농담이 있어요. 카메라가 없으면 안 싸운다. 이런 농담도 있어요. 미국의 우리 그 상원의 미국 국회에서 그 보좌관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폴콩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의 한미위원연맹 사무소가 만들어지면은 좀 이게 좀 더 외교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